1973년 포항제철 첫 쇳물이 나오던 날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제철소도 없는 나라가 철을 만든다고? 1982년 한국이 세계 최초로 LNG선을 수주했을 때도 일본과 유럽이 코웃음 쳤어요. 저 나라가 어떻게 LNG선을 만들어? 그리고 2000년대 초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조선국이 됐을 때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로 일어났잖아요. 지금 그 두 번째 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57.2조, 2018년 연간 최대 실적이 58.9조였는데 그걸 단 3개월 만에 찍었어요. 한국 조선소 슬롯은 2029년까지 꽉 찼어요. 중국이 만드는 배 안에도 한국 엔진이 들어가고 있고 미국 해군 보급함, 캐나다 60조급 잠수함, 여기서도 한국 기술이 설계도 안에 들어가고 있어요. 1970년대부터 80년대에는 우리가 중동으로 달려갔어요. 지금은요, 전 세계가 한국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과장이냐고요? 아니요. 숫자가 뒷받침하는 얘기예요. 오늘은 그 숫자와 수주 구조를 같이 검증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가볼게요. 자, 먼저 반도체 얘기부터 할게요. 1983년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일본 반도체 업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그냥 무시했어요. 한국이 반도체를 농담하는 거냐는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10년 뒤인 1993년 삼성전자가 D램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일본이 30년간 지켜온 자리를 한국이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57.2조, 전년 같은 기간 6.77조에서 1년 만에 8배가 됐습니다. 한국 기업 역사상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숫자예요. 잠깐 이 숫자 하나만 같이 보고 가시죠. 증권사들이 예상했던 1분기 영업이익이 40.6조였어요. 실제로 나온 건 57.2조. 전문가들 예상도 박살낸 거예요. 왜 이런 숫자가 나왔냐면요. 엔비디아 AI 칩 하나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HBM이에요. 고대 역폭 메모리.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개냐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셋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도 HBM 기술 경쟁에서 선두를 달리는 건 한국 두 회사예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이 빅테크들이 수조 달러를 AI 데이터 센터에 쏟아붓고 있는데 그 데이터 센터의 핵심 부품이 한국에서 나오는 구조예요. 전 세계 AI가 한국 메모리 공장 위에 올라탄 구조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1983년에 비웃음을 받으며 시작한 반도체가 40년 만에 전 세계 AI의 심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AI 관련 메모리 계약들이 3년, 5년짜리 장기 계약으로 묶이고 있어요. 2026년, 2027년, 2028년 공급분까지 이미 선계약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단기 반짝이 아니에요. 삼성전자 이익 체질이 한 단계 올라간 구조 변화입니다. 자,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 볼게요. 2000년대 초반을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그때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조선국으로 올라섰어요. 전 세계 선박 발주의 30%부터 40%까지를 한국이 가져가던 시기였죠. 그때는 벌크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위주였어요. 근데 이번엔 달라요. 지금은 LNG선, 친환경선, 군함, 잠수함, 고부가 영역에서 이막이 열리고 있어요. 예전 조선 황금기보다 더 질이 높은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잠깐 이 숫자 하나만 같이 보고 가시죠. 한국조선 빅3, HD, 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이 세 회사의 현재 수주 잔량이 3.5년치 이상이에요. 지금 주문을 해도 2028년, 2029년에나 배를 받을 수 있어요. 전 세계 선주들이 한국조선소 앞에 줄을 서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요. LNG선은 한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요. 영하 162도에서 LNG를 보관해야 해서 기술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거든요. 중국이 전 세계 배를 60%에서 70%까지 만든다고 하는데 이 LNG선, 친환경 이중연료선, FLNG 같은 고부가 선종은 한국이 독점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단순히 물량이 많은 게 아니에요. 돈이 되는 배를 한국이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1982년 일본이 비웃었던 그 LNG선이 40년 뒤에 한국의 독점 영역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셔야 할 게 있어요. 엔진 얘기입니다. 1970년대 한국이 배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엔진은 일본에서 사왔어요. 우리 기술이 없었으니까요.
그 엔진을 외국에서 사다가 배에 달고 그 배를 팔아서 돈을 벌었어요. 지금은요, 역전됐습니다. 한국의 중국향 선박 엔진 수출이 작년 대비 24% 증가했어요. 최근 몇 년간 누적으로는 50% 이상 늘었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중국이 배를 엄청나게 만들고 있는데 그 배에 들어가는 이중연료 엔진, 이걸 만드는 기술이 한국에 있어요. 한화 엔진 같은 회사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구조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이 배를 짓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배 안에서 돌아가는 심장과 혈관은 한국제예요. 국기는 중국이어도 기술과 돈의 흐름에는 한국이 깊게 박혀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브랜드는 중국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삼성 거인 것과 비슷한 구조예요. 물론 중국도 자체 엔진 기술을 키우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중연료 엔진은 기술 장벽이 높아서 단기간에 대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1970년대 우리가 일본 엔진을 수입하던 시절에서 지금 중국에 엔진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 역전이 일어나는데 50년이 걸렸어요. 중국도 똑같이 그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 이제 방산 얘기를 해볼게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한국은 무기를 100% 미국에서 사오던 나라였어요. F4 전투기, M16 소총, 탱크 전부 미국이나 유럽제였거든요. 1970년대 박정희 정부가 방산 자립을 선언했을 때 미국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그냥 우리한테 계속 사면 되지 왜 만드냐는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필리 조선소라는 곳이 있어요. 미국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조선소인데요. 한때 문을 닫았던 유서 깊은 미국 조선소예요. 근데 이 조선소를 한국 자본과 기술이 되살렸어요. 한화 디펜스 US가 참여해서 미 해군 군수 지원함 프로젝트에 들어갔거든요. 미 해군 보급함 라인에 한국 기술이 편입된 거예요. 세계 최강 해군이 한국 도움을 받는 구조가 된 거거든요. 무기를 사던 나라에서 무기 기술을 파는 나라가 됐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캐나다에서 60조 원짜리 잠수함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에요. 한국 팀인 한화오션과 HD 현대, 독일 팀인 티센크루프, 이 두 팀이 경쟁하고 있어요. 업계 평가를 보면요. 항속거리, 배터리 기술, 납기 능력, 사후 정비 이 네 가지에서 한국 팀이 우위 평가를 받고 있어요. 만약 한국이 이 프로젝트를 따내면요. 북대서양 나토 해군의 잠수함이 한국 설계로 깔리는 거예요. 1950년대 미국 무기를 받아쓰던 나라가 70년 만에 나토 잠수함을 설계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구조, 그냥 말도 안 된다고 넘기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숫자로 들어가 볼게요. 1997년 외환 위기. 그때 한국 조선소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대우조선이 흔들렸고 한진중공업이 휘청거렸어요. 일감이 없어서 조선소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왔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조선업은 긴 불황을 겪었어요. 그래서 생긴 이미지가 있어요. 조선업은 사이클이 짧고 돈이 안 된다. 근데 지금은요, 그 이미지가 완전히 깨지고 있어요. 잠깐 이 숫자 하나만 같이 보고 가시죠. HD, 한국조선해양 2025년 영업이익 3.9조예요. 전년 대비 플러스 172%입니다. 그리고 2026년 컨센서스는 5조, 2027년은 6.5조, 2028년은 8조까지 열려 있어요. 매년 영업이익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구조예요. 조선 3사 합산 영업이익이요. 2025년 약 5조, 2026년 약 10조, 2028년 13조부터 15조까지 열려 있어요. 3년 만에 3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봐야 해요. 예전에 조선업 하면 어떤 이미지였어요? 이익률 2%부터 3%까지 힘들게 일하고 돈은 못 버는 업종. 지금은요, 일부 계열사 영업이익률이 20%예요. 나머지도 16%대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회사 수준의 마진이 나오는 거거든요. 1997년 외환위기 때 무너질 뻔했던 조선업이 30년 만에 마진 20%짜리 업종이 됐어요. 조선은 돈이 안 된다는 통념이 완전히 깨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한번 묶어볼게요. 1983년에 일본이 비웃었던 반도체가 지금 전 세계 AI의 심장이 됐어요. 1982년에 유럽이 코웃음 쳤던 LNG선이 지금 한국 독점 영역이 됐고요. 1970년대에 일본에서 사오던 엔진을 지금은 중국에 팔고 있어요.
미국 무기를 받아 쓰던 나라가 지금은 미국 해군에 기술을 공급하고 있어요. 이게 50년간 쌓아온 역전의 결과예요. 지금을 세 축으로 정리하면요. 첫 번째 축, 데이터 인프라. 전 세계 AI가 쓰는 메모리, HBM, DRAM, 낸드. 이게 한국에서 나와요. 두 번째 축, 에너지 인프라. 앞으로 10년간 뜰 LNG선, 친환경선, 그 배를 만드는 곳이 한국이에요. 그 배 안에 들어가는 엔진도 한국제고요. 세 번째 축, 안보 인프라. 미국 해군 보급함, 캐나다 잠수함, 중동 방산협력. 여기서도 한국 기술이 편입되고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전 세계 AI가 쓰는 메모리, 앞으로 10년간 뜰 LNG선, 군함의 설계도 상당수가 한글 파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소에 꽂혀 있는 엔진, 미국이 다시 연 조선소의 설계, 유럽이 기다리는 LNG선 슬롯까지. 겉으로는 국기가 달라도 그 속에서 돌아가는 기술과 돈의 흐름에는 한국이 깊게 박혀 있어요. 1970년대부터 80년대에는 우리가 중동으로 달려갔어요. 지금은 전 세계가 한국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물론 리스크도 있어요. 중국이 기술을 빠르게 따라오고 있어요. 자체 엔진을 개발하려 하고 있고 LNG선 기술도 키우려 하고 있어요. 사이클 리스크도 있고요. 조선업은 과거에도 호황 이후 불황이 왔거든요. 다만 사이클 리스크, 정책 변수에 따라 단기 변동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점은 같이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편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한국 경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제 제조 광국 끝났다는 말을 습관처럼 하고 있지 않나요? 1983년에도 일본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한국 반도체 끝났다고요. 1990년대에도 중국이 치고 올라오면서 한국 조선 끝났다고 했어요. 근데 매번 틀렸잖아요. 정작 중요한 건요. 지금 전 세계 데이터, 바다, 에너지, 안보 인프라에서 한국이 빠지면 실제로 얼마나 느려지고 멈추는가인데 그 구조를 한 번이라도 숫자와 도면으로 제대로 본 적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 세 줄로만 정리해 볼게요. 첫째, 삼성 57조, AI 메모리, LNG선, 엔진, 잠수함, 방산까지 몇몇 핵심 인프라에서 한국이 사실상 밸브를 쥐고 있는 구간입니다. 둘째, 이건 50년간 쌓아온 기술 역전의 결과예요. 단순 과장이 아니라 수주, 마진, 이익이 실제로 따라붙고 있는 구조적 변화거든요. 셋째, 문제는 우리가 이 구조를 투자와 포트폴리오에 얼마나 반영하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구간에서 세 가지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뉴스에서 점유율만 보지 마시고 없으면 안 되는 밸브를 누가 쥐고 있느냐를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AI 메모리, LNG선, 엔진, 잠수함, 방산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둘째, 포트폴리오에서 한국 반도체, 조선, 엔진, 방산을 그냥 한국주 몇 개로 보지 마시고 데이터, 에너지, 안보 인프라 3축으로 나눠서 비중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셋째, 이걸 단기 테마로만 보지 말고 한국 없으면 지구가 안 돌아가는 영역이 어디까지 늘어날까라는 조금 더 긴 호흡의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그 질문에 먼저 답을 찾은 사람들이 다음 5년, 10년 수익률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50년 전 비웃음을 받던 나라가 지금 전 세계가 줄 서는 나라가 됐다. 1983년에 반도체 한다고 비웃음 받던 나라, 1982년에 LNG선 수주하자 코웃음 받던 나라, 무기를 받아 쓰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전 세계 AI의 심장을 만들고 전 세계 LNG선 슬롯을 독점하고 미국 해군에 기술을 공급하고 있어요. 역사는 비웃는 쪽이 아니라 묵묵히 쌓아가는 쪽의 편이었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이것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한국 제조업을 여전히 사양산업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데이터, 배, 엔진, 잠수함에서 없으면 안 되는 인프라로 보시는지 그리고 이 섹터들을 포트폴리오에 얼마나 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에 섹터별로 더 잘게 나눠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